6장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이제 대화에 나섭니다. 응합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뭔가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는 지금 도망가자고 이미 막 이제 뇌물 줄 거 다 지금 계산해서 왔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홍익학당에 계신 분들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사다 노트를 꺼내야죠. 5분 정도 모른다를 하시고 나서 자,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자명한가? 지금 도망간다는 건 자명한가? 이걸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요? 관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나? 똑같이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내가 도망감으로써 가족 친지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하면서 피해 상황도 미리 다 고려해 봄으로써 그렇지만 자명한 건 뭐냐? 정의로운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도망가면요. 아테네라는 국가한테 피해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률 체계를 내가 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도 이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사회 전체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법, 자명한 방법은 내가 이 법률에 순종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 주장을 펴니다. 미리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하는지요. 사랑하는 크리톤, 자네의 열성은 크게 존중할 만하네. 다만 그것이 뭔가 바른 길에 따른 것이라면 말일세. 바른 길을 따를 때만 나는 그 열성은 의미가 있다고 보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열성이 클수록 감당하기 어렵게 되네. 옳지 않은 일에 아주 열심히 해버리면 큰일 나죠. 예. 자, 이제 양심에 부합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우린 검토해 봐야겠네. 예.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나라는 사람은, 나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서 가장 좋은 것, 자명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밝혀진 이론이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에도 따르지 않는 성질의 인간이기 때문인데 이게 철학자예요. 철학자는요. 자명하지 않은 건 못해요. 그냥 그게 철학자예요. 자명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이 인류의 아주 얽히고 설킬 문제도 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명한 소리만 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힘든 건요. 자명한 걸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자명한 길을 제시를 못하니까요. 다들 혼탁한 중에 불 끄고요. 지금 여기 이 방에서도요. 불 끄고 캄캄한데요. 이게 뭐냐, 저기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서로 제각기 말만 많지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명하다는 거 그냥 이 불이에요. 불 켜고 나면요. 훤해요. 이렇게 자명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명한 거 아니면 난 안 하네. 자네도 알지만 난 안 하네. 이겁니다. 이건 뭐 이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언제나 그렇다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론들을 지금 이런 운명을 당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네. 이런 처지 됐다고 내가 갑자기 다른 주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네. 난 자명한 것만 했기 때문에 자명하지 않은 건 안 할 거네. 이거죠. 오히려 그것들은 나에게 그전과 거의 같아 보이네. 당연하네. 자명한 것만 난 하겠네. 따라서 그전에도 존중했던 그 이론들을 지금 여전히 존중하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이론을 지금 당장에 말할 수 없는 바에는 알겠나? 나는 결코 자네에게 따를 수가 없네. 설사 대중의 힘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대중의 힘이요 너무 커져서 강금하고 사형이라든가 재산의 몰수 따위로 마치 애들을 도깨비로 위협하듯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난 물러서지 않겠네. 이게 맹자가 말한 대장부죠. 예. 양심만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대장부. 인의지만 따르면서 이런 부귀해도 돈으로 유혹해도 아니면 무력으로 날 유혹해도 권세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다 하는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정확하게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 맹자에 보면 공자님 제자 중에 증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여러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맹자가 어떤 내 몸에 위해가 가하면요 절대 가만두지 않는 그런 용기. 예. 우리가 보통 무사의 용기 같은 것도 얘기하다가 군자의 용기를 얘기하는데 증자 있죠. 공자님 제자 중에 증자를 예로 들어서 이 말을 합니다. 예, 하나 적어두세요. 스스로 반성해서 예, 자반이축 그럽니다. 비록수 예, 천 예, 만 예, 천만인 자반이축 수 천만인 오왕 갈왕자입니다. 예, 뭐냐면요. 스스로 반성한 겁니다. 스스로 반성하여 한문은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 우리 영어 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쭉 읽어 나가시면서요. 요것만 끊어 보시면 돼요.
주어, 목적어, 수로 이렇게 구조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반성하여, 접속사죠. 스스로 반성하여 축, 올바르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반성해서 올바르면 비록 천만인이 날 막아도 오 왕 나는 가겠다. 예, 나는 갈 것이다. 내가 반성해서 오르면 천만인이 나를 막아도 나는 갈 거다. 대적해도 난 가겠다. 이게 이 군자들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어디나요? 인간이며 보편적으로 도덕을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변종 같은 인간들이 꼭 있어요. 양심 오타쿠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계속 양심 지킬 것만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공자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오도 이리간지다. 나는 하나만 꿰뚫었다. 양심 하나만 팠다고 주장하시죠. 소크라테스도 뭘 하셨나요? 오로지 나 자명한 거 하나만 팠다. 이런 인간들이 전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신기하죠. 2500년 전에 갑자기 인류사에 등장합니다. 4대 성인들이 등장해. 예수님만 좀 늦게 2000년에 등장했지 2500년 전쯤에 부처님이랑 공자님은 한 시대죠. 동시대 사셨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런 존재들이 동시대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곧 바로 다음에 태어나. 이런 존재들이 갑자기 지구에 나타나요. 인류 역사가 한번 발전하려는 그 시기에 이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만 인류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그 시대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예요. 인류의 그런 모든 문명이 하나로 지금 만나가지고 보편적인 지구촌을 만들고 있어요. 이때 이런 성인들이 등장 안 하겠냐? 전 당연히 할 거라고. 예전에 우리 뭐 여러 전설들 있죠. 나중에 미륵 나오네, 뭐 재림 예수가 나오네, 2000년 뒤에 재림 예수가 나오네, 부처님 가고 뭐 3000년 뒤에 미륵이 나오네. 여러 예언들이 저는 가리키는 바는 하나라고 봐요. 인류가 이렇게 또다시 예전에는 한 문명 단위가 새롭게 변할 때도 이런 위대한 선각자들이 나왔는데 인류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본주의 덕에요. 좋건 싫건 간에 자본주의 덕에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단일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아. 이건 인류에 없던 시기예요. 인류가 하나의 문화. 맥도날드 같이 먹고, 그렇죠? 빅맥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같이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이런 시대가 없어요. 이런 시대의 보편적인 도덕률을 누가 얘기한다면 전 세계로 그게 퍼집니다. 이런 시기에 인류의 양심을 깨우칠 선각자가 안 나오겠어요? 저는 이 예전 성인들의 자취를 보면 그것까지 느껴져서 이런 말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요. 이 시대도 왜 못 알아봤잖아요. 사형 판결 났잖아요. 못 알아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사형당하셨잖아요. 지금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양심의 성숙한 눈을 우리가 갖고 있나? 이 시대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지금 크리톤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리톤보다 훨씬 나은가? 소크라테스적인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많이 읽으셔가지고요. 눈높이를 높여놓으셔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알아볼 수가 있죠.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인류사가 한번 점프하려면, 수준을 한번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크리톤 얘기하고 있죠. 지금 대중의 힘이 지금보다 커져서 나를 어떻게 내 육신을 감금하고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를 하더라도 난 물러서지 않겠네. 이게 군자의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분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격투기를 연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용기는, 그렇죠? 진리가 뭔지 아니까 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벅을 어기면 인류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용기가 안 생깁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길 때 용기가 나오죠. 근데 인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요, 없던 용기도 나와요. 이분들이 뭐 천성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이런 힘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용기예요. 자, 거기 2, 47 위에 46이 가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 어떤 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 같네. 이건 신들게 맹세코 크리톤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47번 있죠, 옆에. 그러니 잘 생각해 주게.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자네는 대중들의 의견을 자꾸 신경 쓰는데
대중들이 뭐라고 욕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겁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선악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대중들이 악이라고 욕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닌데 기껏해야 내 목숨 앗아갈 뿐인데 내 몸뚱이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선을 따르고자 했던 그거를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걸 내 걸 망쳐놓겠냐는 거죠. 내가 양심을 따른 그 행적을.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란 것은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들이 민주정이라는 그 정치체제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백성들을 꼬시는 데만 혈안돼 있는 이 소피스트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소크라테스 말이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야, 지만 잘났다는 거야? 이렇게 들립니다. 자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할수록 민주정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민주정이 선을 알 생각은 안 하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저거 좀 수상한데? 한 자리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수준의 사고를 자꾸 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할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떤 건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건 안 그런 것도 있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 좀 어렵죠. 이 번역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제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이 주장이 훌륭하지 않은가? 훌륭하지. 그렇다면 존중할 만한 것은 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정의로운 건 이로운 거고요. 정의롭지 않은 것, 지혜롭지 않은 거는 우리한테 해로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의 의견은 이롭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의 의견은 해롭지 않은가? 그렇지. 지금 크리톤은 이제 말리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 놓는 수에 하나씩.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에 이제 설득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제 세게를 박습니다. 소크라테스가 7장입니다. 7장 B요. 이를테면 무슨 B죠? 그 앞번호가 B죠. 47의 B입니다. 47의 B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를테면 체육의 연습을 해서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의견이란 것에 마음 쓸 것인가 아니면 코치 말만 신경 쓰면 되지 않나요? 단 한 사람의, 즉 의사라든가 체육교사라는 사람의 의견만 마음에 쓸 것인가? 한 사람의 의견에만 마음을 쓰겠지. 지금 이제 말렸죠. 그렇다면 그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그 한 사람의 비난이며 그가 기뻐해야 되는 건 그 한 사람의 칭찬 아닌가? 이런 글이 우리 동양에도 많습니다. 옛날 한문, 명문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군자가 날 비난하는 게 문제고 남이 날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군자가 칭찬해 줘야 좋은 것.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우리는 칭찬해 주면요. 욕구 중에서 칭찬을 받으면 좋은 거는요. 날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 욕구. 예, 매슬로 5단계 욕구론 중에서요. 이 생존욕, 안정 욕구, 그 다음에 소속 욕구,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욕구가 뭐냐면요. 그 욕구예요. 이제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맞는 사람이 우리를 칭찬했을 때 좋은 거는요. 내가 진리에 맞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욕구가 틀려요. 근데 그냥 남이 많이 좋아해 주면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날 좋아해 주면 좋아요. 그거는 명예욕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욕이 강한 거랑 지금 진선미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이 그냥 알아주면 좋겠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전문가가 옳다고 해야만 옳은 거 아닌가. 지금 체육을 예로 들었죠. 지금 이 똑같은 걸 다른 데도 예를 듭니다. 예. 그가 만약 C 가보시죠. B 다음에 C.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가 단 한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의 의견이나 칭찬을 존중하지 않기는커녕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러고서도 해를 입지 않을까? 이겁니다. 해 입겠죠. 해를 입고 말고.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D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 진리의 영역이죠. 추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 미추의 영역입니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 지금 선의 문제죠. 진선미의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인류가 가장 알아야 할 본질, 이데아의 영역에서 나오는 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데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진선미의 본질이죠. 이 이데아에 부합하는 걸 우리를 진리라고 하고 옳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래 이걸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 기질에 따라서 많은 왜곡은 있지만 예, 자기 기질을 초월해서 연구하다 보면은요, 진선미의 본질을 만나게 된다는 게 철학입니다. 예, 기질 따라 조금씩 달라요.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이쁘다고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진리라고 하는 게 다르지만 그 근원에요, 뭔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뭐가 있어서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 조건에 맞으면. 뭐가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조건을 우리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예. 그건 이제 이데아 영역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고 또 그걸 두려워해야 할까?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데아의 전문가, 진선미의 전문가가 가장 잘 알겠죠. 인류 보편의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진선미의 전문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면요, 가짜 진선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뭔가 찜찜합니다. 저 4명까지 만족이 안 돼요. 이 얘기 들으면 꼭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설득을 한참 당한 것 같은데 찜찜합니다. 집에 그 헤어질 때부터. 뭔가 속은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데아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그 주장이.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만족이 안 될 거랍니다. 이 남의 의견, 진선미가 뭔지도 모르는, 탐구해보지도 않은 사람의 의견을 막 따르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해를 입어요. 지금 아까 체육은 몸뚱이 얘기였죠. 근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혼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몸과 혼을 나눠서 자기는,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몸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자는 그 얘기만 하고 다녔다. 혼을 최선으로 만들 것. 그러면 이게 진리를 모르고는 최선이 안 되죠. 즉 보십시오. 요즘 힐링 열풍이 부는데 힐링이 뭡니까? 혼을 최선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가 몸의 힐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힐링을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을 단순히 마음의 진통제만 나가지고 이완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려면 진리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진선미를 모르고는 혼이 최선의 상태가 안 돼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선악을 따질 수가 없고 진정한 미추를 판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철학이 아니고는 힐링이 안 된다. 예, 진통 효과는 다른 많은 대체품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철학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힐링을 배우자. 뭐 이런 주장이죠.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 있죠. 저는 소크라테스가 돌아왔다 이런 걸 찍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학당 강의가 그런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당 강의를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요즘 살아왔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욕구를 달래시길 바래요. 진선미에 맞는 말만 해야겠죠, 제가. 저도 늘 고심합니다만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막 기분 좋아서 지르다 보면 진선미에서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진선미에 맞게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다면,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이 한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 전부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여기에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두려워하는 게 3가지가 있다 할 때요. 대인을 두려워합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요. 그렇죠? 대인을 두려워해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해되십니까? 군자는 이걸 즉 결국 다 해서 양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양심에 이배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잘 아는 전문가 대인을 두려워해요. 소인은 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 같죠? 지금 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서양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인간 안에 보편적인 이데아가 있다는 증거가 논어랑 맹자랑 지금 소크라테스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도 그때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데도, 그렇죠? 거의 동시대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저는 이게 오히려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 의견 안 따르면 큰일 나죠. 모든 사람이 반대도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민주정, 지금 절차로서 민주정, 형식적인 민주정만 잘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상 국가를 만들었다. 이제 인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 민주정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선악의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든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형당했지만 죽으면서까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민주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살 때 선악의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고 배양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악의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멸종당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 갖고 사는 게 멸종이 아니에요. 예, 이성적인 동물이 끊기면 멸종당한 겁니다. 선악 못 따지면 끝난 거예요. 동물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급 동물이죠. 근데 이 더 고차원적인 존재인데요. 인간은 힐랍 철학에서 인간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신이 신의 능력을 듬뿍 부어준 존재예요. 신과 동물의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영혼을 제대로 힐링해서 철학으로 정화시키면 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예, 그런 존재예요. 자, 말 많아지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로는 더 선해지고 부정으로는 망한다고 말했던 그것을, 자, 말 진짜 어려운데요. 정의로 선해지고 부정으로 망하는 그것이 뭘까요? 우리 혼이에요. 혼. 혼은요, 지금 힐링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혼은 어떻게 힐링합니까? 정의를 따를 때만 힐링이 돼요. 부정, 정의롭지 않음, 불의를 따를 때는 망해요, 혼이. 망했는데 무슨 힐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한다고요. 가정 팽개치고 뭐 버리고 다 이 진리를 버리고서 만약에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 혼이 건강하겠는가죠. 철학이 아니건 안 된다는 게 이겁니다. 단순한 어떤 기법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근원적으로 알아내야 끝납니다. 그것을 해롭게 하고 영혼을 해롭게 하고 파멸시키게 될 것일세. 아까 체육교사 말을 안 듣고 체육 연습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몸뚱이가 파괴되듯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부정을 따라버리면 혼이 파괴될 것일세. 이 얘기입니다. 크리톤도 인정해야죠. 그렇네. 그렇죠. 8장 가보시죠. 소크라테스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건강으로 해서 더 좋아지고 병적으로 해서 해를 입고 파멸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파멸되고서도 과연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사는 보람이란 얘기를 합니다.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몸뚱이가 파괴됐는데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말한 건 육체를 가리키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파괴되고 못 쓰게 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아까 체육 연습하는 사람이 전문가 말 안 따르다 보면 파괴되는 게 육체죠.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쓰게 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사는 보람이 있을까?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그렇다면 부정으로 해롭게 되고 정의롭지 않음으로 해롭게 되고 이제 혼의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정의로움으로 이롭게 되는 그것, 자꾸 지금 혼이란 말을 안 하고 그것으로 처리합니다. 예, 그 혼이 파괴되고 말았다면 과연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육체와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지. 오히려 육체보다 더 귀중한 것 아닌가? 혼이 훨씬 귀중하지. 예.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죠. 그렇다면 여보게, 우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간에 결코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보다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부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을 그리고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마음을 기울여야만 하네. 진리가 말한다는 게 뭘까요? 양심의 소리죠. 우리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뭐가 자명하다고 하는지, 뭐가 진리라고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반대한 게 아니고요. 인류가 만든 모든 시스템에 그 시스템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리에 맞지 않으면 민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군주정이건 다 옳지 않고 이 정의에 진리에 맞다면요. 그런 정치 제도는 필요에 따라 쓰면 그만이에요. 군주정이나 이런 귀족정이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닌 게요. 역사의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 제도가 최선일 때가 있어요. 국민들이 도저히 민주정을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명한 귀족들이 맡아야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양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어느 제도 때 나왔습니까? 민주정 때 나왔나요? 군주제도 때 나옵니다. 민주제도 때 잘 안 나와요. 결국은 뭐 나오냐 안 나오냐는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아는 리더들이 얼마나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무슨 군주정 찬성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주정이면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정이면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정의 이 형식적인 민주정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수결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다수결로 계속 투표해가지고 철학책 하나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다수결 51명이 없다. 그럼 없는 거죠. 이게 하나도 신뢰가 안 가죠. 이데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본 적 없는데? 그래서 한 90명, 99명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명이 봤어도요. 찌그러져야죠. 뭐 한 명이 봤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런 철학이 확고하다면요.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런 정치나 경제 제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명의 철학적 수준이요. 나머지 전반의 문화 수준을 다 결정합니다. 진선미를 그 당시 사회 국민들이 진선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 수준이 결정돼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 수준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진선미의 수준이요. 뭘까요? 선악이 뭔지 모르겠다요. 사실 지금. 선한 것 같다가도 이게 악인 것 같고. 그렇죠? 악인 것 같은데 또 잘 사는 거 보면 선인 것 같고. 선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명의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쓰고 아무리 멋진 걸 써도 딱 이 정도가 우리 정신문화의 수준입니다. 물질 문화는 높은데 정신문화의 수준은 지금 이거 한 권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는 수준이기가 쉬워요. 대중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방치할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이걸 제가 읽어서 퍼뜨리면 무상으로. 학당의 모토가 무상교육 아닙니까? 무상으로 여러분이 고전이나 인성 공부를 할 수 있게 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요즘 스마트폰 들고 제 소크라테스 이런 강의를 이해가 안 되면 한 10번씩 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험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수준이 달라져요. 친구한테, 부인한테,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럼 저쪽도 변합니다. 다른 말을 들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쪽도. 이게 철학자가 할 일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을 그리고 지금 지구촌 속의 한국입니다. 결국 지구촌까지 영향이 가요. 지구촌을 깨우는 등해가 되셔야 돼요. 이 예전 철학자들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문명이 이렇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기를 만났는데 지금 철학을 모르시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 자꾸 딴 얘기를 하네요. 지금 진도. B. 48의 B 보시죠. 가장 소중히 열게 할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이라. 이런 거는 어디 트위터나 페북에 꼭 올려주세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이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일세. 멋지죠, 말. 딱 페북에 올리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진선미에 맞게 사는 거겠죠. 보십시오. 움직일 수 없지.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곧 아름답게 산다는 것과 올바르게 산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도 역시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요즘 우리 쓰면 자명한가 자명하지 않은가. 자명하네. 움직일 수가 없네.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네. 그게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자명한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시니까 자명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 능력을 써서 자명한지 아닌지 한번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자명하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커지면 여러분은 그 순간 명상을 통해서 또 못 얻을 엄청난 진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 저런. 자, 9장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참 여기까지 얘기 왜 했나요? 크리톤이 대중평판을 너무 신경 쓰면서 도망가자고 하니까 대중평판이 중요한가? 지금 그걸 설득했죠. 그동안.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남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네. 진리를 아는 사람 말이 중요하네. 이 얘기는 또 동시에 민주정에 대한 비판도 됐죠. 나를 사형 때린 이 법률이 문제가 않지만 그 법률을 적용해서 나를 사형 때린 사람들의 그 무지를 지적하면서 민주정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대중의 의견만 따른다고 진리가 아니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민주정도?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올바른 민주정이 되겠죠. 민주정의 어떤 한계와 놓치는 부분을 지적해 준 거예요. 민주정 반대했다고 하니까 독재인가 보다.
요즘 꼭 나라 걱정해 하면은 빨갱인가 보다 이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마시고요. 예. 그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도움되라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9장 보시죠.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일치한 것에 따라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네. 즉 내가 아테네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한다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 문제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옳게 보인다면 그렇게 해보세. 그러나 옳지 않게 보인다면 그만두세나. 하지만 자네가 말하고 있는 돈이 든다든가 남들의 평이라든가 얘를 키우는 일, 자식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크리톤, 실은 저 많은 사람들이 고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일반 사람들이 중시할 만한 얘기네. 이럽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고민할 만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 셋째 줄 아래. 즉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치르거나 고맙게 여기거나 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서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인지 올바른 행위인지 지금 소크라테스가 온몸으로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사경에 지금 처해서요. 죽을 지경인데 올바른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요. 칸트가 뭐라고 하고 헤겔이 어쩌고 막 쭉 하면 사람들이 지금 철학했네 이렇게. 그게 철학이 아니고요. 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올바른 걸 따르는 사람이 철학자고 위태롭지 않을 때도 뭐가 올바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는 짓이 분명히 부정이라면, 옳지 않다면,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인지 그런 짓을 한다면 부정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되네. 만약 그게 부정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꼼짝 않고 있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뭔가 호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것. 맹자의 사생취의의 정신이 정확히 있죠. 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인지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네 하고 알고 있을까요?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양심의 힘이고 양심을 연구한 정도가 여러분을 철학의 수준, 영성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이분들이 영성이 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게 계신 것뿐이에요. 이것도 신기한 게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렇죠. 뭐 노자도 그런 분이 계셨지만 그 전에 좀 문명이 많이 쇠퇴했을 때 정신문화가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갑자기 양신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바리새파가 득세해서 올바른 그 교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시대를 뭐죠? 차축의 시대라고 그러죠.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도덕가들이. 이상한 시대죠. 그런 시대가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만큼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이 그 후예들이 지금 다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보편적인 도덕을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또 다시 그런 도덕 문명을 다시 통합 버전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자, 소크라테스 얘기 2 보십시오. 48.2 함께 생각해 보세. 여보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네가 대화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합의할 건 자명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리고요. 그러면서 자네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보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네가 반대할 수 있다면 반대하게나.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셔야 됩니다. 자네가 내가 하는 얘기 중에 찜찜한 게 있으면 꼭 말을 하게나. 그렇게 한다면 나는 자네의 주장에 따르겠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보게 아테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나보고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같은 말 되풀이하는 짓은 그만하게. 이번에 설득당하면 그만하게.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네를 설득시켜서 행동하는 것이지 자네가 싫다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네. 자네를 지금 설득하고 싶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명한 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서로 보자는 얘기죠. 두말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자명한지 아닌지 따져서 자명하면 따릅시다 서로. 이런 게 대화의 태도여야 됩니다. 10장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부정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 부정을 행해도 좋은 경우가 있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 자, 이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겁니다.
지금 이 번역만으로도 느낌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비양심적인 일을 했어요. 그때 나도 같이 비양심적인 일을 하면 되는가? 아니면 간혹 그럴 비양심적인 일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남이 나한테 비양심적으로 해도 나는 양심적으로 대처해야만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부정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뭐 죄인을 용서해 주자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어겨서 부당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나도 같이 부당한 일.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고 나도 같이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몇 번이고 동의했듯이 부정이라는 건 결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 않은가. 진선미가 소크라테스한테는 하나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화법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대화를 들으면 소크라테스는 정의, 진리, 아름다움 이걸 다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선미를. 예, 진선미의 궁극의 차원에 자 보세요. 이런 이데아가요. 현상계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펼쳐질 때 수많은 진선미의 다양한 층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진선미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한테 있어서 진선미란 건 늘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진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만이 선할 수 있고 그것만이 제일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롭기 때문에. 자, 크리톤 얘기로 소크라테스 얘기 다 건너뛰고요. 크리톤 얘기로 가시죠. 우린 그렇게 주장하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이건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여기서 이미 말린 거죠. 이미 도망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다 전제된 거죠. 크리톤은 혹시나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설사 민주정에서 부정으로 그 법률에 무슨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선악을 모르고 욕심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사형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망이라는 또 법률을 어기는 방식, 법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자, 이게 되게 달라요. 지금 이게 아무 법이나 지금 소크라테스의 이 사건이요. 아무 케이스나 적용돼서는 안 돼요. 딱 이 케이스에서만 이 양심의 집행이 맞는 거기 때문에요. 함부로 확대 적용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 상황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법대로 한 거예요. 판결은 정확히. 다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욕심, 선악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난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동의를 했어요. 다른 방식의 재판을 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재판의 형식이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즉 그 게임의 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그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나는 인정 못한다라고 나가면 되겠는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예, 이미 이게 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지금 부정 얘기를 꺼내는 게 상대방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나도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네. 이 조건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저항은 뭔가? 사형 당하는 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 판단은. 여기에만 적용하세요. 즉 법률에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으면 사전에 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다 동의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 판사가 무식해서 그래. 그런다고 그럼 나는 도망가겠어. 이렇게 하면 뭐냐면요. 욕심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기 살라고 지금 다 존중한다고 해놓고 뒤에 딴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지 더 확대 적용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설사 부정한 경우를 당한다고 해도 대중이 생각하듯이 부정의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되네. 부정의 안갚음이란 게 그겁니다. 나도 같이 비양심적으로 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되니까. 분명히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나? 남에게 해를 끼쳐야 할 것인가, 크리톤? 남한테 해를 끼친다는 건요,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정해진 얘기죠. 자, C에서 지금 좀 내려가세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나? 해를 입었을 때 그 안갚음으로 같이 해를 끼치면 어떤가? 이것도 지금 부정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안 되겠지. 정당치 못하네. 자, 이렇게 됐죠, 이야기가. 자, 결론을 내릴게요. 91페이지 바로 위에 D입니다. 49D.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사 자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안갚음을 한다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네. 그리고 조심해 주게 크리톤, 자네가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되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소크라테스는 이 얘기를 지금 경고 주는 겁니다. 자네 분석 정확히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네. 이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진리면 해야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자 2에 가서요. 2에서 밑에 크리톤 이름 나온 데 있죠. 크리톤이 내 생각은 여전하고 잔해하게 동의하네. 그러니 이 얘기를 계속해 주게. 자 그렇다면 다음 얘기를 하겠네.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보다 자네에게 묻겠네. 이제 가령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옳다고 해서 동의를 했다면 그걸 행해야 하나 그 동의를 아니면 그의 동의를 무시해도 되는가? 실행해야 하네. 불교로 말하면 인욕바람이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가 판단했다면 인욕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했다면 따라줘야 하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말이 되게 저는 중요합니다. 철학자는 실천 철학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론만 따지는 철학자는 힐링을 못합니다. 사회를 못 고쳐요. 이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요. 남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요. 자네 말이 자명하네라고 인정했다면요.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자네 말이 옳기는 한데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살아가시면요.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하시거나 아직 나는 그게 찜찜하네라고 얘기하시거나 뭐가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해놓고 뒤에서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철학자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11번요. 11장. 소크라테스가 잘 생각해 보게. 이제 우리가 나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나라의 동의를 못 얻겠죠. 당연히 몰래 도망가는 거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여기서 달아난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 않나? 게다가 가장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한테 해를 주겠죠. 몰래 도망가 버리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해를 주냐면요. 아테네의 법률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한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라가 법률을 따르는 삶을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한 명이 법률을 어기고 도망가 버리면요. 법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이게 국법을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깨면 왜 국법이 중요하냐면 국민적 합의함이니까 국민이 합의한 거를요. 함부로 무시해 버리게 되면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깨버린 거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이건 아니네 이거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법률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법률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B 보십시오. B 옆에 이제 그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법률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나라와 함께 나에게 다가와서 아테네랑 함께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나라와 법률이 의인화된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말해주게 소크라테스, 도대체 그대는 무엇을 하자는 건가? 도망갔을 때 지금 이런 말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대가 해보려는 그 행위는 우리들 법률과 나라 전체를 그대 마음대로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댄 한 나라에서 한번 정해진 판결이 아무 힘도 없이 개인의 마음대로 무효가 되어서 엉망이 된다고 해도 그 나라는 여전히 존립하여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즉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법률을 존중하는 겁니다. 판결을. 나 하나 살자고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철학자의 정신이고 양심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요. 십자가에서.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내려진 판결은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법률이 파괴되려고 한다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 특히 변론가는 이런 말을 할 것이네. 많은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이네. 아니면 우리는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이 나라야말로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법률한테 나라가 우리한테 잘못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친구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자 12장이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나라의 법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나? 지금 나라의 법이 우리한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즉 아까 나라의 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네 도대체 뭐 하려는 건가? 아테네랑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셈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당하게.
이 나라야말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망가려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크리톤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아닐세. 그냥 도망가자는 거네. 이거죠. 그냥 좀 살자는 거네. 이런 거죠. 크리톤 명분이 좀 약하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마음은 있어요. 크리톤이. 이게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미세한 분석을 해본 결과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나라의 법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나. 소크라테스, 지금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대 사이에서 그런 일까지 합의를 보았던가? 아니면 오히려 나라가 내리는 판결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에 동의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너 그전에 나라의 법의 이득은 다 취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뒷면에 94페이지 가면요. 대표적인 어떤 그 이득을 본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첫째, 그대를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던가? 지금 법이 의인화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이 얘기예요. 아테네 법에 의거해서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다음에 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양육이나 교육도 법에 의해서 제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법의 이득을 최대한 누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법이 지적해요. 자네, 첫째로 우리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닌가? 거기에 문제 있었나?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법률이 잘못되었던가? 자네 한 번이라도 이의 제기한 적 있나? 아닙니다. 잘된 일입니다. 할 말이 없죠. 지금까지 법을 아테네 법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요.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문제가 있는 건요. 미리부터 저항해 놔야 돼요. 그래야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당하지 않겠죠. 미리부터 저항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게 소크라테스는 없었던 거예요. 다 동의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때는요. 설득을 해야 돼요. 나라를. 뒤에 나옵니다. 맞으면 양심에 맞으면 실천하고 곧장 양심에 안 맞는 법률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크라테스 스스로 양심 분석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나라와 법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양심 분석 아닙니까? 나라와 법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분석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난 뭐라고 하지? 할 말이 없네. 그러면 따라야죠. 이렇게 양심 분석하는 겁니다. 이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론보다. 어떤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의 자명함을 찾아가는지. 여러분 소크라테스 식으로만 하면 철학자 되시는 거예요. 명상에 이런 철학까지 겸비되면 여러분은요. 최강의 힐러가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몸뚱이, 내 사회 전체도 고치실 수 있는 의사가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요. 안 돼요. 자기 마음 하나 정돈이 안 되는데 누구를 지금 고칩니까? 자, 보세요. 좋아. 그렇다면 그대는 태어나고 양육되고 2입니다. 2. 50의 2예요. 그렇다면 자네는 태어나고 양육되고 교육받았는데도 다 불만 없게 누린 거잖아요. 예, 누렸다면 어떻게 와서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 이걸 깨려고 하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뒤에 여기 95페이지로 갈게요. 95페이지 맨 윗단부터 읽을게요. 따라서 사람은 조국을 공경하여 조국이 화를 낼 때는 아버지가 화를 낼 때보다 더 온순하게 따르고 겸손하게 대해야 하네. 예. 이거 지금 당시 민주정 때 얘기입니다. 민주정의 법률을 저렇게 존중해줘야 되네. 이겁니다. 그래야 민주제도가 유지되고 국민들이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국민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서양에서 당시 그때 아버지한테는 엄청 깍듯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한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부당하면 설득해야 되잖아요. 법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을 하거나 조국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실행해야 되네. 이 두 가지네. 예. 또한 무엇인가를 받으라고 명령한다면 조용히 받지 않으면 안 되네. 매를 맞건 묶이건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네. 정의란 그런 것일세. 정의에 맞을 때는요. 전쟁터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를 못 맞았지만 우리가 태어났는데 6.25다. 6.25 때 영화 보면 그러죠. 그때 저는 보면서요. 어렸을 때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있어요. 막 잘 살다가 영화들이 보통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막 행복하게 살다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그 실상을 얘기하려면. 전쟁이 났는데 부르면 가더라고요. 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살았어요. 우리도. 철학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에서 명령하는 건 우리는 목숨을 잃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켜야 되네. 그런데 사형 판결 났다고 도망을 가? 이 얘기했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전율이 와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제가 또 그 장교로 제대를 해가지고 또 오니까는 동대장, 부동대장을 시키더라고요. 부동대장이요, 탄약을 받으러 가는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위로 가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위로 가서 탄약을 받으라고? 약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가겠죠. 가야 되겠죠. 예, 인간이요,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한 것들은요, 이성적으로 지켜줘야만 누가 사나요? 모두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려고 만약에 제가 도망가 버리면 탄약이 안 오겠죠. 탄약 받으러 간 놈이 도망갔으니까. 그럼 저도 뭐 저대로 또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처벌이 싫어서라도 우린 가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다 보면 모르지만 그런 장치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양심이라는 걸 무시했을 때 엄청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소소한 데서 우리가 모르는 데서 양심을 한 명 한 명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철학자만의 일이 아니고 철학자는 그거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꺼내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우리도 매번 부딪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부딪히죠. 장부를 꾸미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양심과 기업의 모두의 이익과 이 모든 거를 고민해 보지 않으면 결정이 안 날 거예요. 그때 선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크라테스 같은 확신을 가지고 철학자가 아니면 여러분 삶이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대번에 전문가가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다가 되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법정에서 어디서든지 나라와 조국이 명령하는 걸 모시고 해야 되네. 이게 정의네 이겁니다. 진정 정의에 맞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명령이 정의롭지 않다면요. 정의에 맞게 방법도 정의에 맞아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예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고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력을 쓴다는 것은 이게 개인 간의 일이 아니니까요. 국가 간의 일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항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폭력을 쓴다는 것은 신과 조국을 모독하는 일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네. 뭐 이미 끝난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13장 자 보십시오. 나라의 법은 말할 것에 국법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지금 우리에게 할 셈으로 있는 것은 정당치 못한다고 우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말일세. 소크라테스 생각해보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지금 진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그대에게도 그 국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그래도 아테네 사람들 중에 누구든 자유를 달라고 희망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일세. 지금 이 얘기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자유라는 건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최선의 법을 가지고 상대하면서도 얼마든지 원하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대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들 나라의 법이나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하면 제 것을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다 저것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방해도 않고 막지도 않았네. 그런데 자네 지금 살았지 않나 이겁니다. 동의하지 않았나.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할 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말 안 하는 거 있죠. 동의한 게 돼요. 다. 동의한 게 된다고요. 모든 법에. 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다 동의한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부당했을 때는 정의롭지 않을 때는 항거를 해야 됩니다. 단 정의로운 방식으로요.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국가를 전복하자 뭐 이런 식의 항의는 아니죠. 그 국법 안에서 맞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하고 정치하는지를 보면서 그래도 여기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동의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네. 말 맞죠?
예. 따라서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로 의미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네. 첫째, 어버이인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조국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어버이인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요. 뭔 얘기냐면요. 아까 법률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그 법을 무시하는 거고 또 키워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았네 하는 건 그 법에 의거해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다 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우리에게 복종하겠다고 동의해놓고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위배한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도 저버리고 약속도 저버린 사람이 되지 않나. 여기에 뭐가 정의로운 게 있나. 이게 이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건 우리들이 명령하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시해서 우리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실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맡기고 있는데도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네. 자네는 설득하지 않지 않았나. 아테네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지 않았나. 항의를 안 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법에 따른 겁니다. 단순히 악법도 법이다 하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너무 안 맞죠. 이 상황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요. 소크라테스가 자네도 우리 그 판결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나? 우리 법의 집행에 이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C 맨 밑줄 97페이지 맨 밑줄. 그런데 이제 와서 추방보다는 사형을 택한다고 말했었네. 자네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대는 그 말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들 나라의 법률을 무시해서 이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네. 도망치기를 꾀하다니. 그건 가장 천한 노예나 할 짓을 그대는 하려는 것이라서 그대가 국민으로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맹세한 그 서약이나 동의에 어긋난 행위일세. 결국 이 본질은 뭡니까? 사형당한 게 정말 지금 사형당한 게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나 할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지금 자기는 안 했죠. 친구가 와서 하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철학자답지 않은 생각인가를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내가 인정한 다 동의했고 여기서 떳떳하게 진리를 주장하다 사형당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형이 떨어졌는데 도망을 가요. 일단 말이 안 된 얘기죠. 크리톤은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한 얘기지 말이 안 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말은 안 돼도 살아야죠. 그렇죠?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크리톤이 그걸 대변해 준 겁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소크라테스 마음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거라고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에고의 목소리, 가세, 양심의 목소리,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뭘 따릅니까? 자명한 거를. 우리가요, 아주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양심 분석을 해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철학적으로 잘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 철학자 되십니다. 소크라테스 얘기 무슨 여기 철학적인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양심에서 자명함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속았기 때문도 아니고 억지로 짧은 동안에 결심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그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법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동의가 그대 보기에 옳지 못했다면 여기를 물러날 수 있도록 허락된 동안이 70년이나 되네. 70년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는데 잘 누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더 좋은 나라도 있는데 가지 그랬나? 이거죠. 그런데도 옆에 보십시오. 99페이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미 동의한 것을 지키지 않을 셈인가? 우리들 말하는 것을 그댄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 얘기로 끝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하면 자, 이 문장 이상한데요. 그대가 이 나라에서 달아난다고 해도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을.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바꾸세요. 달아나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겠지. 이제 이 뜻입니다. 지금 말이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소크라테스. 이렇게까지 아는데 자네가 달아나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겠지. 이제 이 뜻입니다. 자, 15장. 자,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게나. 만약 그대가 그 합의 본 걸 짓밟아서 뭔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 자신과 그대 친지들에게 모두 좋은 일이 될 것인가 말일세. 그대의 친지들 자신까지도 아마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잃거나 뺏기거나 할 걸세.
분명히 위험이요.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분명히 친지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것도 싫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얘기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십시오. 99페이지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이요. 그대를 나라의 법의 파괴자로 보고서 의심스럽게 흘겨볼 것에 그런 짓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법의 파괴자였잖아. 망신당하겠죠. 진짜 문제 있는 놈이었구만.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큰일 나겠죠. 철학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대는 그대를 재판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한 셈이 되네. 진짜 황당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돼. 말로는 도덕이니 뭐니 하더니 조금만 목숨 걸리니까 바로 튀었다. 그 판결 내린 것은 옳았다고 생각하게 될 걸세. 왜 그러냐면 나라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보면 틀림없이 젊은이들이나 지각 없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일세. 이게 이제 법에 걸렸다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걸렸던 항목이 아테네에 피해를 준다 했는데 진짜 피해 줄 사람이었는데 이게 결정이 나버리겠죠. 그 한 세 줄 내려가세요. 소크라테스. 혹시 여기서 벌렸던 것과 같은 즉 덕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나라의 법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 가서 지금 하겠다는 건가? 씨알이 먹히겠나? 이거죠. 그럼 평소 뭔 얘기인지 나오죠. 덕, 정의, 준칙, 법. 이 법이 나라의 법만이 아니겠죠. 단순한 양심법에 근거한 나라 실정법이겠죠. 법은요. 자연법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법이. 실정법. 우리가 사는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실정법의 근거는 우주법, 자연법입니다. 즉 양심법.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이것만이 모든 법의 근거죠. 거기서 실정법이 나오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나라의 법이라고 한 거는 그런 양심법까지 포괄한 거죠. 양심을 어기고 다른 나라 가서 그것도 도를 펴겠다고? 말이 되나? 이거죠. 도대체 옆에 54번 보십시오. 101페이지 54번. 도대체 테살리아에서는 좋은 나라 도망갔다고 쳐도요. 좋은 음식이나 먹는 일 외에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배고픈 돼지보다는 소크라테스, 뭐죠? 아니죠. 배고픈 돼지는 안 좋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나오죠. 다른 나라 아까 그 크리톤이 좋은 나라, 친구들 아는 나라 있다. 거기 가자고 했죠. 테살리아. 거기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는 일 말고 뭘 하겠다는 건가? 마치 음식 대접이나 받으려고 도망간 꼴이 아닌가? 그래서 정이라든가 그 밖에 덕에 관한 우리들의 얘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러나 그대는 역시 얘들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는 살고 싶다는 건가? 소크라테스한테 계속 다그치는 거지 지금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 그들을 테살리아로 데려가서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결국 외국인의 맛을 보게라도 할 것인가? 이 말을 보면 되게 외국인 소크라테스 보면 참 민족주의자라기보다 애국주의자예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요. 성인들이 되게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요. 이것 또한 양심의 발로입니다. 자기 고향부터 먼저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게요. 어느 성인들도 다 비슷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인이 안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혜택을 좀 덜 받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부터 먼저 생각해 주는 부모가 없는 거죠. 꼭 부모 없는 고학격입니다. 다른 집은 다 부모가 자기 자식부터 챙겨주는데 이쪽은 부모가 없어서 남의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그 문화가 났다는 것도요. 이런 서름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고급 철학 가져오면요. 사대주의까지 같이 가져와요. 아무래도 그 집에 종속됩니다. 사고가. 우린 고아인데 저 집은 좋은 부모도 있고 저기는 운이 좋아서 저런 데서 태어났구나. 나는 운이 나빠서 불행한 집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서름을 많이 다 겪었어요. 홍익인간이라고요. 10,000년 전에 홍익인간 얘기하는데 5,000년 전에 홍익인간 얘기한 데가 없는데 그렇게 선진 문명이 있었는데도요. 그거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그 남의 집만 기웃거리고 저기 주작, 저기 기독교, 저기 철학 그러지 마시고 홍익인간 하나가 철학의 끝장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 한 분입니까? 홍익인간주의자예요. 죽으나 사나 홍익인간 하자고 살다 간 사람입니다. 정의에 어긋난 거, 양심에 어긋난 건 절대 안 하겠다고 살다 가신 분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그 철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 우리 사대문에 이미지 박아놓은 나라라고요.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 강의 어느 하나라도 듣고 꼭 들으시고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대문 볼 때마다 이미지 잘해야겠다. 예, 좋죠. 그런 우리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만 있으면 안 되죠.
서울을 깨우는 등에, 한국을 깨우는 등에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애들 키운다고 해서 만족하겠나? 그래서 부모, 정의롭게 산 부모가 더 중요하지 않나? 보셨어요? 이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중국에서 세워졌는데, 안중근 의사 어머니께서 안중근 의사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정의롭게, 떳떳하게 죽어라. 했잖아요. 부모님부터 마인드가 그래요. 우리도 다 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정의로운 선비죠. 의사. 당당하게 죽어라. 죽어야 될 자리면. 이게요, 조선 선비들도 다 알던 철학이에요. 죽어야 하면 죽어야 돼요. 선비들은요, 죽을 자리면 그냥 죽어요. 내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르죠, 사고방식이. 이런 게 철학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텨줘야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쟁 나면 독립운동 할까요? 독립운동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들을 못 챙겨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 하겠어요? 그럼 그런 나라는 망하고 끝나버리겠죠.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이 할 겁니다만은 이런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빨리 독립운동 하다 고생하신 분들 다 챙기고 기려야 돼요. 국가가 안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민족을 위하는 만년의 대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철학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게 철학이에요. 헤겔, 칸트 몰라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헤겔이나 이러면 본인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살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사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데 지장이 없고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시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세요. 어려운 용어 안 쓰잖아요. 자, 그리고요. 자, 그 친지들은 자네 친지들이 있지 않나? 그대가 테살리아로 떠나면 돌아봐주지만 저승 가면 안 보살펴주나? 자네 어디로 가도 친지들이 애들 봐줄 거 아닌가? 자네 친지를 못 믿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법률이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16장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장이 마지막이니까 16장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 그대는 그대를 키워준 우리들의 말에 따라야 하네. 법률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법률 좀 지켜주게. 그리고 애들이 일이건 살아가는 일이건 그 밖에 어떤 일이건 정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대는 저승으로 간 다음에 그곳을 지배하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모든 것에 관해서 해명할 수가 있네. 자명하게. 나는 정의를 따르다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쭉 읽어볼까요?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이승에서도 그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대를 위해서도 또 다른 그대의 친지 중에 누구를 위해서도 더욱 좋다든가 더욱 정의롭다든가 더욱 경건하다는 것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즉 소크라테스가 도망간다는 그 행위가요. 예, 그런 행위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좋거나 더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더 경건하지도 않고요. 또한 저승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대가 이제 이승을 떠난다면 우리들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정을 당한 사람으로서 떠나가는 걸세. 지금 자네가 깨끗이 죽는다면 법률 때문에 지금 이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깨끗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추악한 무지와 편견과 욕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네. 그렇죠? 철학자를 세상에 그렇게 죽이다니. 인간한테 큰 경각심을 줄 수도 있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면요. 법률이 뭐 문제가 있어서 도망간 것 같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되게 섬세한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그대가 추악하게도 부정이나 피해의 안갚음을 해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동의하고 서약한 걸 짓밟아버리고 결국 소크라테스도 욕심꾼이 돼버리면요. 다 망하는 거죠. 인류가 도움이 안 돼요. 아테네도 도움이 안 되고. 소크라테스가 양심을 지킴으로써 본인도 살고 모두가 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해를 입혀서는 안 될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이나 조국이나 우리 법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저승으로 가도 우리들의 형제뻘이 되는, 말 재밌죠. 저승의 법이 반갑게 맞아주진 않을 걸세. 이런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이 고전을 읽는 재미가요. 인간이 비슷비슷한데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재밌어요. 우리가요. 요즘 세계관이 뭐니 해가지고요. 영어 배우고 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뭐 세계인들의 뭐 생각을 알아야 된다고 막 우기시는데요. 고전 보세요. 꼭 외국 나가셔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나가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고전 많이 보시면요. 머릿속이 보여요. 뭔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노자나 유교를 저는 많이 봤더니요. 중국인들이 뭘 하는 게요. 속이 보여요. 말하는 게요. 어떻게 둘러대는, 그리고 인간의 기본 어떤 심리학을 아시면요. 둘러대는 말, 뭐 하는 말, 욕심이 있는 말 다 압니다. 그리고 고전을 어려서 많이 보시면요. 외국 여행 나가기 전에 벌써 준비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 나가시면요. 외국인을 이해할 때도 뼛속까지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 문명이 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요즘 이렇게 사네. 역사도 들어있고요. 고전에는 철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보편적 본질도 들어있어요. 어떤 시대의 특수성도 들어있고 어떤 한 문화의 특수한 기질도 나옵니다. 그런 거를 큰 시야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길러줘요. 이게 더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요. 외국 나가본 적도 없지만 제가 고전에서 배운 그게 너무 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이것만 알 게 아니라 그리고 외국을 나가고 외국 언어도 배웠다면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들은 저보다 외국도 많이 나가봤고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것까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저도 좀 제한적으로밖에 이런 정보들을 못 활용하지만 노자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용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한국 기업이나요, 한국 정치가들이요 외국 나가서 이런 평 듣는 거 아세요? 인문학 이해가 부족하다. 대화를 해보면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천박하다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되시면 제가 다 편하게 해놨으니까 유튜브 강의 제 거 들으세요. 제가요 이걸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학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문학 일주일 안전정보 코스를 만들어서요. 지금 제 강의가 370개가 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서 고전 중에 인문학 일주일 코스, 첫째 날 대학, 둘째 날 중용,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노자, 주자의 공부법, 주자의 독서법 7개, 동양 철학편, 서양 철학편, 요게 들어갈 겁니다. 소크라테스, 크리톤, 변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해서 딱 하나, 일주일 코스. 기독교편, 산상순, 요한복음, 불교편, 지금 수신결 강의 이번에 BBS에서 한 거랑 하면 개론적인 거 딱. 출입심령경, 초기불교는요, 금강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해놓으면 일주일이면 요 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겠죠. 한국인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속 터지게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일주일에 빨리빨리 끝내. 이 일주일이지만 말 일주일이지 하루에 보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하루에 끝내세요.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사흘, 일주일 안에 끝내시면 어디 가서 인문학 이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시면요. 제 손에 장을 지지죠. 아 원래 이게 장을 지지다가 손바닥 장자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장을 지는 게 아니라 제 장을 지지죠. 그럴 일이 없겠죠. 뭐 있어도 오지 마세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인문학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 제 강의가 한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여러분들 복이죠.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제 강의는. 외국인들 제 강의 들으려면 한국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배우셔도 돼요. 좋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철학을 섭렵해서 하나로 꿰주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돼 있어요. 뭔 복을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도 고생해서 이런 게 저는 제가 해놓은 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했지만 제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한 것뿐이지 이런 정보들을요. 많은 선조들이 고생해서 알아내신 정보들이고 저는 잘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위대한 선조들의 그 노고를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분들하고 연결만 지어주면요. 제가 뿌듯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죠. 이미 결론 났죠? 도망갔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죠. 소크라테스 말 들으면. 크리톤은 이제 우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 여보게 사랑하는 크리톤. 내게는 이렇게 들려오는 듯이 생각되네.
지금 법률이 나한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심 분석하실 때요,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세게 들리면 어떡할까요? 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죠. 제가 이런 표현 씁니다. 양심의 소리가 영성에 따라 이렇게 들려요. 모기 소리처럼 들려요. 그때도 이 잘못된 비유라고 했는데, 모기 소리가 크거든요. 귀에서 울리면. 말고, 예, 미미한 소리처럼 처음에 들리다가, 영성이 높아지면 천둥 치듯이 들립니다. 그런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어겨요. 이렇게 세게 들리는데 어떻게 어겨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저한테서 치워주세요.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렸겠죠.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소크라테스도 한번 생각해 봤겠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 양심 뜻대로, 다이몬의 뜻대로 할게요. 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한 겁니다. 이게 철인들이에요. 성인들이에요. 보세요. 자, 내게는 이렇게 들려온 듯이 생각되네. 그건 마치 이 소리가요, 양심의 소리. 지금 법률의 소리가 결국 양심의 소리죠. 축제에 취해서 날뛰는 코리반테스의 귀에 피리 소리가 들려오듯이 생각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시끄러운 피리 소리가 딱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네. 내 귀 속에서는 또 지금의 말이 울려대서 딴 소리는 들리지도 않네. 어쨌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한다면 자네가 이것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헛소리가 될 걸세. 그래도 더 뭔가 될성 부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말해주게나. 뭔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난 네 말 안 들려. 말해봐. 마지막에서는 아주 강짜를 부리시죠. 아니야, 소크라테스. 내겐 할 말이 없네. 그렇다면 크리톤, 그것으로 됐네. 우리가 말한 대로 하세. 신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신의 소리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이에요. 소크라테스 생애 사명이 뭐냐면요,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되겠다는 거였고, 아테네 사람들을, 아테네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무튼 성인들도 다 자기가, 하늘이 자기 보낸 데 먼저예요. 거기에 자기가 지금 거기 지점장으로 온 건데 왜 다른 지점을 신경 써요, 먼저. 그렇죠? 여기 지점이 성공해서 그 영향이 다른 데 가는 건 좋지만 여기가 실패해버리면 안 돼요. 아테네에 보낸 건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건 이유가 있고, 환웅이 고조선 태백산에 내려온 건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죠? 인류에게 당신의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힐링의 극치고요. 그래서 절대 부정으로 부정을 갚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한 법률은 존중하되 부당한 건 항의하고 부당하지 않았으면 실행해라. 뒤끝 없게. 이거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민주제도의 어떤 더 토대지, 어떻게 이게 민주제도의 그 어떤 민주제를 망치려고 하는 주장이겠습니까? 제도는요, 어느 제도든지 결함이 있어요. 군주제는 까딱 잘못하면 독재가 되고요. 그렇죠? 민주제는 까딱 잘못하면요,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그럼 귀족 정도 까딱 잘못하면요, 소수의 그 몰입애들이 하는 정치가 됩니다. 정의가 빠져버리면 다 엉망이 돼요. 근데 정의만 있으면 어느 정치나 그 시대에 맞게 잘 살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시대에 사니까 민주시대에 맞게 소크라테스의 이런 철학적인 가르침을, 양심을 지켜라 하는, 어떤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양심을 지켜라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힐링이 되실 거고, 사회 전체도 정의가 널리 퍼지는 그런 힐링이 된 사회로 가겠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오늘 소크라테스의 이 크리톤을 읽는 어떤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